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면서 즐겨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새로운 또 기회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진행이 잘 안 되거나 또 소소하거나 그럴 때는 얼른 변경을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처음 저희 채널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또 새롭게 어떻게 돼요? 회전율을 또 유지해 나가면서 또 7월 달도 좋은 또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가는 과정에서 또 빌빌하고 소소하는 것들도 한두 개를 또 정리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요. 항상 수익이 좀 날 때 내가 좀, 이건 좀 자신이 없구나. 이건 좀 내가 좀 찜찜하다라고 생각드는 것들은 버려주셔야지 어떻게 돼. 생각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또 신경 쓰이고 좀 거슬럭거리고 몸에 또 종기가 하나 있는 것처럼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면 불편하기 나름이거든요. 자, 이건 주식 투자하면서 제 생각엔 불편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건 걷어내고 새롭게 또 진행을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뭐 아프면 다치거나 까이거나 그러면 연고 바르듯이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좋죠. 살면서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 잘 될 때도 있고 좀 덜 될 때도 있고 아주 잘 될 때도 있고 아주 잘 되게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 구성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뭐 지금 현재 스타트는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남아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또 우리가 또 체크해 보면서 또 대응 전략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까지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 선물 동향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 이후부터는 단기적으로 또 한 열흘 정도 공백기가 있잖아요. 어때요? 미국의 영향을 안 받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안에 또 우리가 많은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도 생각해 주시고요. 모쪼록 여러분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삼성중공업도 잘 나가길 바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매수가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적당하게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보지 않고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공략해 나가는 건데 어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SK바이오팜을 갖다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속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밸런싱을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이고 유한여행 또 마무리되고 나면 SK바이오팜 반드시 저는 또 들어갈 생각입니다.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상당히 좋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유한양이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돼. 그렇죠? 기본 수익이 우리가 또 내고 나면 얼른 또 SK바이오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타 뭐 ADC 관련이라든지 알테오잔이라든지 뭐 ABL 바이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점에서 계속 플레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조정이 확실히 들어와서 공략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주가 수준에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는 뭐 리가켄 바이오 갖고 이미 수익을 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리가켄 바이오는 10만 원 밑으로는 잘 안 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되면 무조건 또 공략을 해줘야 되는 것도 이놈도 10만 원이고요. SK 바이오팜도 10만 원 정도 그 수준에 다, 또 뭐, 제가 생각하는 그 밸류에이션 수준은 대부분 그 정도 수준에서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요 공백만 채워지면, 사실 여기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뭐, 단기 매물은 좀 소화해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2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한번 쭉 위로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아래쪽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그 유명한 종목이고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종목이 한 두 달 동안 하방에서 계속 자기 자리를 잡고 있어. 그 의미는 뭐예요? 던지면 받아주고 다 매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겠어요? 저점 구간 매수해서 보유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죠. 만약에 이 종목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뭐 기관이 매수하겠어, 누가 매수하겠어요. 눌릴 때마다 잡아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해서 눌려줄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인 턴어라운드 시그널, 자, 지금 20일, 뭐 60일 다 모여 있습니다. 10일 선까지.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앞으로 한 번 위로 밀어주는 그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SK5하면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터질 때가 들어와야지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또 빨리 움직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은 살려두고 나머지 것들 JW 중해제약하고 SK바이오팜은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NT에너지 우리가 평단 조절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38,791원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 구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까 사실 39,000원 정도 찍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중 30% 어떻게 됩니까? 덜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다시 또 눌릴 때 또 대응이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도 열어둘 수도 있잖아. 만약에 장이 안 좋아지면 뭐 항상 우리가 리스크 테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걸 또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또 해주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잡고 들어갔을 때 또 평단 조절을 하고 커버 치고 이렇게 진행할 때는 그런 기법들을 또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들, BHI도 물론 많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 관련해서 어쨌든 뭐 원전 관련주이긴 한데 제가 생각 나쁠 것 같지는 분명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무겁게 가져가는 것들은 변동성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기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항상 비중 볼륨은 30, 뭐 40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드리블 해고 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다음번 대응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점 생각해 주시고 거기서 뭐 만약에 그런 것도 있죠. 뭐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쫙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홀드하고 가는 겁니다. 장대 양봉 칠 때는. 그래서 그걸 갖다 드리블을 또 잘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하는 방식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리콘2,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어제 우리가 52,600원에 제가 비중 20%, 이것도 어때요? 정배열 종목이고 이격은 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화장품 관련된 쪽이 이제 관세 무풍 지역 뭐 이런 것들 관심이 더 많잖아요. 화장 자체가 지금 뭐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유 하나만 갖고 엄청나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밸류에이션 높기는 해. 이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중간에 요 짬이 있잖아요. 뭐 6만 원만 찍어줘도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기본 수익률가 충분히 챙길 수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뭐쭉 소소하게 가다 한 번 더 쫙 밀어주는 그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이 정도 상태에서 뭐 우리가 충분히 드리블 가능하고 좀 더 늘린다 하더라도 비중 확대 진행해서 커버링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엔지는 비중 20%에서 다시 20% 얹혀서 비중 40%로 평단 조절 진행을 했고요. 26,925원이 제 제시가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면 27,000원 정도 오면 어떻게 돼요? 2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비중 10% 정리해주고 다시 30% 맞춰서 가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조선업 관련돼서는 최근에 안 좋은 뉴스,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인데 안 좋은 뉴스부터 이야기드리면 노조 활동이 또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 좀 찜찜하죠. 왜 여기다 대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추구하는 건 추구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이 좀 파워풀 하잖아요. 한번 노조 한번 시작하면 더 짧게 끝나진 또 않아요. 그렇죠? 항상 우린 뭐 그러면 노조 때문에 가끔 가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을 제약하는 것들이 대부분 노조잖아요.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정말 혜택을 많이 받긴 하더만요.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 가지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하고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뭡니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황 자체가 주도주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얘기 드리면 여기도 있고 여기 고점 있잖아요. 어디가 높았어요? 여기가 더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치고 올라와 줘야 돼. 그래서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배열 종목을 우리가 거래할 때는 항상 정고점보다 높았냐 안 높았냐 이거는 기본적 체크 사항입니다. 이게 꼭 저렇게 돼야지만 뭐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가 항상 그 고점은 계속 갱신하고 나가 신고가는 계속 갱신하고 가야지 그게 제대로 된 주도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나이 요거는 그죠? 21일 날 이제 그 지역 화폐 발행을 하잖아요. 그 테마 때문에 여러분 들어간 거니까 막 21일 그 사이에서 한 번 정도 치고 다 올라가면
또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내고 마무리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또 냈던 구간이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요 윗단까지 또 뚫고 가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저는 뭐 이때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것도 이 모습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중 20% 잡은 이유는 여기 아래쪽으로 조금 더 늘리고 들어오게 되면 또 비중 확대 진행을 하고요. 분명히 한 번은 들어올 거예요. 지금 약간 밸류에이션이 높은 구간이면 틀림없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우리 뭐 7만 원만 찍어줘도 기본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이상은 제가 볼 땐 충분히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금 매물이 많은 거잖아요. 7만 원부터. 그러니까 7만 원 맞죠. 그날 당일날 막 치고 들어가서 한 7만 한 2천 원, 3천 원, 4천 원 이렇게 찍으면 뭐 그때 뭐 우리가 수익 실현해도 되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 천만 대으로 갭으로 쭉 치고 올라가주면 땡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했고, 사실 유라클도 나쁘지 않은데, 유라클 들고 계신 분이 저한테 뭐 해서, 저는 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바빠가지고, 뭐, 사실은 그쪽 신경 쓰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 지금 시장이 좀 복잡하게 움직이는 관계로 미처 다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점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JNTC, 이거 우리 비중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에요. 밑에서 이제 첫 번째 양봉은 스킵을 했죠. 이제 두 번째 양봉 자리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에서. 근데 여기 어디서 두 번째 양봉 자리에서 평단 조절 20% 플러스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사실은 15,500원에서 16,000원, 이 정도 500원 떨어졌는데 여기서 평단 조절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건 아니지. 그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이건 뭐 사실은 여기에 밑으로는 거의 없잖아, 매물이요. 그럼 여기까지 온다 하더라도, 이런 주가, 최저가 부분까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겁낼 이유는 없다.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은 이유 어쨌든 이 회사는 뭐 8월부터 뭐 양산 시작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어차피 뭐 이 관련된 이 회사가 유리 관련된 회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4분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합니까? 그 관련된 모멘텀이나 이슈가 나올 거고요. 적자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내려가봤자 뭐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222도표 위로 올라가는 건 이게 성장주로서의 턴어라운드 모습을 보이고 기존에는 그런 거 성장주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들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하방에서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비중 20%의 그 부담감 없으면 상당히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여기 한 13,000원 정도 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최악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또, 20% 업사이드 하면 다시 14,500원 되겠지. 그렇죠? 거기다 또 40%또 한 번 얹힐 수 있잖아, 추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20% 쪽으로 들어가면 평단 조절하는데 거의 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BH,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땐 그렇게 대응해 나가는 거고, 정별 종목도 그렇게 대응해 나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비중이 30%야. 그럼 이거는 L자잖아. 이거는 뭐 내려갈 데 없어. 이제 이미 다 왔단 얘기야. 내려가봤자 뭐 한 번밖에 더 내려가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제가 볼 땐, 이번에 흑자 전환 리포트 나온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 이슈가 있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 그러면 그때 뭐 버리지 뭐. 그죠? 2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7월 달은 아니고 이제 8월 달에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시간 사이에서 뭐 한번 치고 올라오지 않으면 에이, 그냥 버려버리도록 하죠. 시간이 너무 오래 가도 지겨워요, 사실은. 뭐 끌고 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건 그때 가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일에 안 맞아요. 기다리는 시간까지 딱 약속된 시간. 저는 광복절까지만 들고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매수한 이후부터는 조금 주가가 좀 조정이 들어왔는데 요거 다 몰렸잖아요. 완벽하게 몰렸어요.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오늘은 저 하이브 때문에 엔터 쪽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거의 뭐 하이브 누구죠? 그 방시혁인가요? 그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조금 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서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난 좀 그런 것들도 이해가 좀 안 가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다른 엔터주까지 다 뭐 빌빌하게 만들고 그런 사실은 좀 비싸긴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비중 확대 진행할 생각인데 저는 어쨌든 여기도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떻게 돼요? 매수가 들어오는 거 좀 확인하고 해도 평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급하게 서두를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우리가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5% 안쪽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 진행하는 것들을 갖다 조금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뭐한 번만 쭉 치고 올라오면 4%짜리 하나만 쭉 치고 올라오면 벌써 우리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는데요. 뭐 굳이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게 터져주면 그냥 홀드하면서 드리블 가면 되는 것들이고 아래로 갔을 때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보다 아래쪽 여기 이쪽에 들어갔을 때만 평단 조절하는 걸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닛,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뭐 이런 이슈가 있긴 해요. 뭐 관리 종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이 기술특례 상장을 또 했기 때문에 3년 유예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전환사채 이제 된 발행했던 것들을 뭐 주식으로 변화하거나 이렇게 되면 큰 지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이제 주가도 222동 분산지 아랫단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랫단도 들어오게 돼서 한 번 더 잡아주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점도 확인이 됐잖아요, 나름. 그래서 연말로 가는 과정 속에서는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관리 종목 지정이 된다 이렇게 되면 버려버리는 쪽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어요. 그게 최악의 악재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악재 중엔 그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것들은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제도 보니까 논의돼서 그런 우려는 가질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발행해놨던 것만 주식으로만 교환을 해도 그 비율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어쨌든 해명 자료를 또 내놓기도 했는데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을 매도하겠다?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절대 그럴 만한 이유 없는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원점 보고 나서 여기 어딘가 쪽에서 분명 여기쯤 어디 들어와서 누가 또 매수를 해줘야 돼요? 또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 들어올 때 저희도 같이 비중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비중 20%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53,000에 스타트 했다 하더라도 뭐 한 번만 더 던져주면 뭐합니까? 이게 한 뭐 46,000원 정도의 우리가 비중 컨트롤만 한데도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예, 5만원 밑으로 또 평단이 떨어지니까 부담 가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의 가벼움과 이런 것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또 달려나갈 때 주가가 막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는 야, 더 먹을 걸 좀 더 남았으면 또 더 많이 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여기 SOS랩 같은 경우도 우리가 트레이딩 포인트로 또 정책 이슈 때문에 좀 매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오고 테슬라 또 꼬꾸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한 부분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비중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SOS 랩도 뭐, 기본적으로 실적은 좋지 않은데, 어쨌든 정책 모멘텀이 남아있으니까 얘 남아있고요. 일단 매물대를 다 통과해서 하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어딘 구간에서 또 평단 조절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게 13,550원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우리가 믹스 해주면 뭐 12,500원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위치가. 이 위치에 맞춰주면 되거든요. 저는 이 위치죠. 121이평 아래쪽으로 맞추려고 생각을 해요. 지금 61이평이 121이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은 좀 더 아래 가서 밀고 올라와야지 붙어버려. 그러니까 일봉 쪽은 조금만, 며칠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아마 3일, 4일, 3, 4일 거래 정도일 정도면 충분히 이제 매수세 들어올 타임입니다. 뭐 기술자들 다 보는 게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타임으로 보고 있어요. 제 느낌엔 직관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 봤자 여기 뭐 매물 많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죠. 여기를 이제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슈를 가지고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안 되니까 이건 치고 밀어 올릴 때 한 방에 세게 밀어 올리는 모멘텀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뭘로요? 그러면 테마 뉴스 이런 것들 정책 테마 이런 거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고요. 일단 자율주행 테마가 지금 돌고 있습니까? 안 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돌아올 때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테마 돌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뉴스 제가 아침에 해드리잖아요. 여의도 뉴스가 딱 돌 때, 그때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F 시스템즈, 오늘 뭐 방산주 관련된 부분 잘 올라가고 있고, LIG 넥슨도 뭐 잘 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F 시스템즈도 빠질 만한 이유는 없겠죠. 근데 뭐 이거 얼마 돼요? 4,640원이나 4,540원이나 100원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퍼센트로 보지 말고 100원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이 아래쪽은 크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잖아. 오히려 더 시원하게 눌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비중 한 10% 정도만 확대해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좀 보다가 어쨌든 여기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빈 공간 채워주는 것까지 이건 뭐 스몰캡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줄겨 나갈 수밖에 없다. 제가 LIG 넥스원 대체 투자로 다 진행을 하는 종목이다. LIG 넥스원 이번엔 안 하겠다. 왜? 주당 대가가 너무 높아. 여러분들이 더 터치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씩 때는 보고 있었는데 오늘 그냥 확 치고 올라가 보니까 버려버렸고 그래서 한국항공을 잡은 거고 뭐 현대로템은 지금은 그냥 들고 가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잉 이거 뭐 33,675원 저는 실제로다가 아직 평단 조절을 안 했습니다. 뭐 근데 제가 지금 조절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뭐 30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행하는 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뭐 같이 가셔도 됩니다. 더 뭐 내려갈 때도 별로 없어요. 이제부터는 더 여기서부터 더 내려가는 것들은 정말로 뭐 업황이 망가지거나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완전히 꼬꾸라지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이제 그 뭐지 일본하고 이제 특허 소송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사실은 승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리지 않았나, 상승 모멘텀을 못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굳이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러나 HBM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성장세는 있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이쪽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공정 라인을 갖다가 지금 변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하이닉스 쪽은 이미 장비가 들어갔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땐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다만 이제 올라오는데 지금 이 정도 상태면 여기 220일 라인까지만 보고 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대략 그 정도 한, 글쎄요, 우리가 평단 조절한 구간에서 저 올라가니까 10% 정도? 뭐 이 정도 수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평단이, 우리가 평단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비중 30% 덜고 가는 겁니다. 왜 이 전략을 계속 쓰냐면, 이 습관이 좀 잘 배워져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루 이틀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년에도 하셔야 되고, 뭐 4년 후에도 하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균일한, 그 밸런싱 있는 우리가 게임을 또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가주시면 좋겠다. 아이젠 RNM, 요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1,000원 차이 때문에 여러분 굳이 평단 조절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퀘스천 마크에서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 여유를 내버려둔 거 어때요? 저 아래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힘을 쓰는 거죠. 힘은 어떻게 돼요? 아껴둘 때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로봇테마 돌긴 돌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당장은 돌진 않겠지만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이유는 그것들이 갑자기 움직일 때, 그런 것들은 갑자기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보유자 영역에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요즘 시간이 꽤 걸리죠? 제가 좀 천천히 이야기하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보통 한 3분, 4분 정도 시간이 더 할애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또 충분히 공감을 또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만 딱딱딱딱 이야기하고 끝나면 뭐 금방 끝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공감이라는 것들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재미가 없다라고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럼 로봇이지 뭐. 그러려고 하면 뭐 저런 거죠. AI 서비스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거. 근데 전혀 아마 경험이 없거나 사람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떤 경험치를 자꾸 공유해 주지 않으면 이럴 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 못하면 다음번에도 또 당황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른 데는 뭐 숫자만 얘기해 주잖아. 얼마 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어떻게 컨트롤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왜? 걔들은 그거 안 해봤거든. 그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 무슨 비중을 100% 질러 넣어. 그렇다고 몰리면, 에이, 장사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서 보시면 머니케어 뉴스는 정말 인간적이고 휴머니즘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채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고요. 오늘 저녁 때 그 번개 미팅이 있으는데 거기 오시는 분 한 분 계시죠? 송영님 제가 연락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갖다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찾아서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셔야지 제가 체크를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없으셔가지고요. 자, 3시간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